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RTV의 DK 임상춘입니다. 자, 4월 첫 주차 마여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1, 4분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2, 4분기가 시작이 되고요. 또 본격적으로 이제 봄 날씨가 시작이 됩니다. 조판이 나온 출주표가 나온 목요일부터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밤부터. 그래서 뭐 금요일 경주가 아니고 토요일 경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이 서울은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주로가 좀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면 기온이 올라가면서 좀 주로가 좀 마를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만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비의 양이기 때문에 의외로 또 이 주로 상태도 현장에서 토요일을 좀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 4분기 1월부터 3월까지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일단은 뭐 레이팅이라는 새로운 이 마필 능력을 수치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고요. 또 뭐 여러 가지로 경마 전반적으로 내외가 조금 많았었던 그런 상황이죠. 뭐 마주들하고 또 마사회하고 조금 소동이 있었고, 또 지지난주 이 부산 경마, 서울 경마에 이어서 또 지난주는 이제 부산 경마회가 일요일 날 5경주, 6경주가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후지 기수가 이제 영웅 볼트를 가지고 안장이 밀리면서 제대로 승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동이 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조금은 좀 시끄럽게 마무리가 되는 1, 4분기였는데 과연 2, 4분기 4월부터 6월까지는 조금 그래도 봄 기운과 함께 안정적인 어떤 그런 경마 분위기가 좀 요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레이팅 시스템이 자리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4월달 뭐 2, 4분기도 여전히 배당이 조금 연출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조금 많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1, 4분기에 조금은 뭐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조금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고, 개인적으로도 좀 타격을 입고 좀 상처가 컸습니다만은 2, 4분기 시작 그 출주표를 받으면서부터 왠지 기분이 좀 좋습니다. 또 토요일날 13개 경주, 일요일날 10개 경주. 이제 일요일날은 서울에서 대상 경주가 진행되지 않지만 부산에서 일요일 5경주에 이 KRA컵 대상 경주가 진행이 되죠. 이제 3관 경주의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대상 경주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산 6개, 서울 10개, 총 16개 경주가 진행이 되고요. 그 일요일 1개 경주를 보존해서 대신에 토요일 날 13개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 경주 4개하고 해서 토요일 날 17개 경주로 의외로 이제 한 경주가 조금 더 빡빡하게 진행이 된다는 점 참조를 하시고 4월 첫 주차를 시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이 앞서 뭐 여러분이나 저나 4월 2, 4분기 첫 번째 주간 또 4월 첫 주차 마여주간도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좋은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화이팅 넘치는 한 주로 시작하실 수 있는 4월 첫 주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4월 4일 토요일 서울 13개 경주부터 경마 예상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개 경주 승부처는 4개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전반장에 3경주와 6경주, 그리고 후반장에 9경주와 12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가면서 승부처만큼이라도 조금 좀 적중에 조금 좀 더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이제 일요일날 3경주 첫 번째 승부처에서 중배당을 잡아내면서 산뜻한 출발을 했는데 중후반장에 가면서 조금은 좀 배당에도 쏠리고 뭐 하면서 조금은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 주는 뭐 시작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본격적인 경주 1경주부터 예상 방송이 시작이 되면 군더더기 없이 여러분들에게 뭐 이 말이 어떻다 저떻다라는 걸 최대한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제가 또 공부해서 가지고 노리고 가는 마필들을 중심으로 세두에서 네두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역시 늘 현장에서 보시고 짧은 시간 한 2, 3분 안에 마무리가 될 거니까요.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보시는 막권과 제 또 예상 방송을 좀 보시면서 막권 압축에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3경주, 6경주 전반장 승부처와 9경주, 12경주 후반장 승부처를 들고 1경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경주거리 1000m 단거리 국산 6등급 경주죠. 총 12마리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고요. 데뷔전 나서는 마필이 4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1경주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하위군 경주, 국산 6등급 경주, 또 5등급 경주는
지난 3월 말 경주에서 한 주가 출전이 미뤄지면서 출전 주기가 조금 늘어진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필들 중에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마필들의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또 의외로 배당을 잡아내거나 조금 더 승부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요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1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마 점입가속, 3번마 상승속도, 4번, 5번, 7번, 11번, 12번 총 7두, 12두 중에서 7두가 출전이 한 주가 미뤄졌습니다. 데뷔전 나서는 마필들이 미뤄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 6번마 꿈캐라가 있기 때문에 후착을 찾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미뤄진 마필들의 컨디션, 현장 컨디션도 조금 살펴보셔야지 됩니다. 1경주는 역시 문세영 기수의 6번 꿈캐라를 놓고 강축의 후착 찾기가 될 텐데 자, 후차권은 조금 난타전이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번 점입가속 게이트가 좋아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빠르게 선두권을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인데 역시 출전이 한 주 미뤄졌고 5번 지상여제도 휴양공백 이후에 지금 적정 1000m로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기 때문에 초반이 좋은 마필이라서 김기배 기수가 앞장을 까고 나가면은 뒤에서 따라가다가 막판 역습을 노릴 꿈캐라기 때문에 다만 5번 지상여제도 출전이 한 주 미뤄졌다는 점에서는 현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5번 지상여제가 지난주부터 출전이 미뤄지고도 계속해서 김기배 기수가 길게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저는 5번 지상여제와 역시 1번 점입가속 6번 놓고 5번 1번 쪽에 6번 놓고 5번 1번 쪽에 조금 더 기대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 데뷔전 나서는 마필 중에서는 2번마 럭키스톰 이 마필이 주행심사 시에 시종 약한 동료 속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정희 기수가 직접 주행심사를 치르고 데뷔전에 나섰은 만큼 2번 럭키스톰까지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6번 꿈캐라를 놓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후착 마필들 현장 컨디션은 반드시 보셔야 되지만 방송상에서는 1번, 5번, 2번, 1번, 5번, 2번 세 마필 압축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태 보시고 한두 정도는 더 지워나가야 2방 정도로 마무리가 돼야 환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경주 역시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경주죠. 총 10마리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고 역시 축이 서 있는 경주입니다. 이 5번 아워케 이번엔 박태종 기수, 문세영 기수에서 박태종 기수로 지금 안장을 교체하고 나오는데요. 역시 1000m 동거리 재도전에 2주 만에 끌고 나왔지만 상태 이상이 없습니다. 동수가 훈련을 시키기는 했는데 박태종 기수 안장이라고 한다면 이 마체가 조금 왜소하죠. 420kg대 마체이기 때문에 1000m, 1200m에서 승부가 되질 않으면 이 마필은 답이 없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선 승부가 예상이 돼서 또 상대도 잘 만났어요. 덤벼볼 수 있는 상대 마필이 2번마 켄터키 코드 직전 경주에는 출전이 한 주 늘어지면서 조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경주는 조금은 그래도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9번 가평 빅토리 역시 이 말씀드린 것처럼 1경주 2번 마필 럭키스톰을 타는 정정희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중 이점이 상당히 좋아요. 이 마필도 420kg대 왜소한 마필인데 의외로 50kg까지 부중 부담을 덜어냈다 그런다면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는 문세영 기수가 인기 순위로 팔려놓고 이제 못 가면서 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역시 왜소한 마필이다 보니까 첫 번째 데뷔전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았고요. 직전 경주 또 이 결승선 300m 전에 이제 나중에 일요일 경기에 나옵니다만은 스타보나비 이 마필한테 이제 방해를 받으면서 아예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었는데 정정희 기수로 안장을 교체하고 정정희 기수가 열심히 마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역시 축이 서 있는 만큼 5번, 2번, 5번, 9번 두 방을 기본 막번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38조 박홍진 마방에서 한두 끌 이번 주에 딱 한두 끌고 나오는 6번마 동방태양 이 마필을 배당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현장 보시고 받쳐갈 마필로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습도 노리고 때려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전덕영 기수라면. 그렇기 때문에 6번 동방태양을 배당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3경주는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경주죠. 역시 12두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인데 자, 이제 관건은 이 2경주에 기승하는 이 아워캣 그리고 1경주에 기승하는 문세영 기수가 1경주는 문세영 기수가 직접 마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9번마 수입이천은 아직까지는 문세영 기수가 직접 훈련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 조교라도 해주면 조금 더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갈 텐데
어쨌든 뭐 요 9번 수입 2천이 편성을 좀 잘 만났기 때문에 뭐 갈 수 있는 마필이 딱 세 두죠. 9번 수입 2천, 8번 오피세미, 그 다음에 6번 조계산. 요 세 마필이 3파전 양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추군 현장에서 좀 더, 컨디션을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9번 수입 2천을 놓고 갑니다. 다만, 제가 승부처로 가져가면서 노리는 배당 마필은 요 12번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요거는 현장 상태를 좀 보고, 상태가 좋으면 복승시계라도 받쳐가고, 그렇지 않으면 요 12번 에스컬레이터를 가지고 3복승으로 배당을 좀 노려보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김철호 기수가 안장을 올리는데, 뭐 데뷔전에서는 1300 도전에 나서서 역시나 안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출전도 한 주 미뤄졌어요. 근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김철호 기수가 상당히 강도 있게 훈련을 소화를 했습니다. 외곽 게이트로 밀려서 1200m 소화를 어떻게 할지가 관건인데 이 데뷔전에서 1300을 뛰고 의도적으로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기 때문에 저는 이 12번 에스컬레이터를 놓고 한번 배당을 좀 노려보려고 한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기본적으로는 3파전 양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서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인지만 파악을 해서 전반장 승부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현장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역시 1200m고요. 국산 6등급 경주죠. 역시 12두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뭐 이번 경주는 축이 서 있죠. 3번 마 더블 드래곤. 장추열 기수가 뭐 역시 열심히 마필을 길게 만들어 놨고, 이 마필은 뭐 데뷔전부터 주행 심사 때부터 1000m 단거리보다는 1200이 좀 더 좋지 않겠는가 봤고, 데뷔전에서 인기 순위에서 조금 밀렸어요. 근데 의외로 막판에 그림같이 날라들어오면서 12초, 라스트 펄롱은 12초 2로 끊고 들어왔습니다. 거의 날라들어온 수준이죠. 그러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뭐 이번에는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3번 더블 드래곤이 강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대 마필로는 이제 공백 이후에 적정거리 다시 한번 도전을 나서는 7번 해피투데이, 3번 7번을 한 방으로 가져갈 수 있겠고요. 요 9번 제피로스 역시 문세영 기수가 훈련을 하지 않았고 출전이 한 주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장에서 강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요건 지우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편성상에서 전개상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가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출전이 한 주 미뤄졌다는 점 참조하시고, 저는 요 3번 더블 드래곤을 놓고 일단 7번 쪽에 한 방, 그리고 1번과 9번 두 마필 중에 한 마필을 지우고 가면서 결국 이 마필 이번 경주도 축이 서 있어서 두 방 정도로 압축이 되지 않으면 한수가 어렵기 때문에 한두 정도 1번과 9번 중에서 한두를 지우고 가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역시 국산 6등급 경주로 8두가 출전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가 이제 마지막 국산 6등급 경주가 되겠는데, 토요일 날. 자, 출전 두수 8두 중에 딱 2두를 빼놓고는 모두가 출전이 한 주 미뤄진 마필입니다. 데뷔전 나서는 3번 라온셀마하고 7번마 공백 이후 출전하는 7번마 자진아리만 역시 이변 없이 출전을 하는 마필들이고, 나머지 마필들은 지난주 출전 제킹을 달고 훈련을 해놓고 못 나와서 월말 경기에 못 나와서 이제 월초 경기로 다시 한 주 밀려서 나오는데, 자, 생똥말들이 잔뜩 쏟아져 나와 있어요. 어떤 말이 들어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마필이 뭐 조금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다만 이제 이 6번마 IM4U 그리고 4번마 누보 요 두 마필이 3월 전주죠. 이제 3월 마지막 전주, 지난주 부산 소요가 일어나기 전에 서울에서 소동이 일어났었던 당시 이제 김동수 마필 부담 중량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면서 3월 21일 토요일 날 4경주에 출전하려고 했다가 취소된 마필 두 두인데 4번 누보하고 IM4U요. 뭐 IM4U가 뭐 데뷔전부터 1200m를 나섰었고 3착을 했고 또 직전 경기도 전력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데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IM4U를 한번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뭐 출전 마필 가운데서 또 유일하게 그나마 3착이라도 한번 대본 마필이고, 다른 마필들은 뭐 전혀 3착도 대보지 못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6번을 일단 놓고 인정을 해야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영이 안장이다 보니까 7번 자진아리가 일단은 팔리는데, 뭐 그거보다는 역시 5번마 다랑아리 쪽에 조금 더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는 출전 도수가 적지만 출전이 전부 미뤄진 마필들이고, 또 어떤 마필이 조금 더 세다 말다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좀 보시고, 의외로 이 3번마 라온셀마가 데뷔전 나서는 마필이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뭐 무려 9주 만에 데뷔전을 나서기 때문에 완성도가 좋아요. 걸음 완성도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이마필이 배당을 낼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오경주는 조금 현장을 보시면서 축마를 선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상에서는 기본적으로 6번 놓고 5번, 3번 여기에 7번 자진아리까지만 보셔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이번에는 이제 국산 5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전반장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갈 수 있는 마필 한 3파전 정도로 압축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일단은 유일하게 승급전에 해당되는 국산 6등급 마필이지만 9번마 보라존 3세 마필로 잠재력이 기대가 되고 지금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이제 6번마 로열시티가 이 김희선 마방에서 2번 클리너 볼트하고 두 마필을 끌고 나왔죠. 그래서 2번 클리너 볼트보다 이제 직전에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보였던 이 로열시티. 당시에 사실은 이제 직전 경기에는 클리너 볼트가 인기순위 5위로 팔리고 로열시티는 인기수권 밖으로 밀렸었던 마필인데 로열시티가 앞장을 까고 나가고 이 클리너 볼트가 따라가면서 병풍 역할을 해주면서 로열시티가 4차게 되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또 박대종 기수가 안장을 이어가는 6번 로열시티가 이번에도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저는 뭐 늘 승부 경기에서 이제 축마를 공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2번 클리너 볼트를 보고 갑니다. 지금 로열시티하고 클리너 볼트하고 두 마필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한 마필은 승부를 해요. 하는데 6번 로열시티는 출전도 한 주 미뤄졌습니다. 물론 3세 마필로서 잠재력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전력 변화를 보여. 직전 경기 무려 20kg, 약 30kg 가까이 이 체중이 불러 나오고도 착수를 유지했기 때문에 적정 체중으로 조금만 돌아온다 한다면 걸음 기대치가 있지만 저는 2번 클리너 볼트를 보는 이유가 이 김초록 기수가 직접 훈련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초반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 경주는 승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선두권을 따라 나가고 그냥 말아버렸는데 요번에는 한번 기습도 노려볼 만합니다. 요번에는 기습도 노려볼 만해서 직전 경주 병풍 역할을 한 이 클리너 볼트를 이번에는 이 김효선 마방에서 좀 강하게 한번 전력 변화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2번 클리너 볼트 포인 마필인 추천 마필가 돼서 유력의 포인 마필 2번 클리너 볼트를 놓고 승부를 본다는 점 참조를 하시고요. 9번 보라조는 승급전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큰 믿음을 주지 않으면 전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승훈이가 꼬리도 안 받고 이 정도 편성 아무리 똥편성이라 하더라도 뭐 승급 마필 대단한 능력을 가지지 않은 승급 마필이 이 입상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6경주 전반장 승부처 배당 노리고 갑니다. 2번마 클리너 볼트 김효선 마방의 동주 출전 마필 2번마 클리너 볼트를 강하게 보면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라는 점 참조하시고 현장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역시 국산 5등급 경주고요. 이번엔 1400m 이제 중거리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부터죠. 전반장에 축이 좀 서 있었는데 이번 경주 7경주 그리고 9경주, 뭐 10경주 이런 경주들은 이제 조금은 인기권력이 있는 마필과 접전 양상이 되다 보니까 축마 선정부터 조금 난해한 경주가 되겠는데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도 정도까지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2번 인비액티브 이 마필은 지난 그 2월 1일 날 결승승 통과 직전에 이 3번 비마 이 역시 일요일 날 나옵니다. 비마한테 방해를 받으면서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직전 경주 사실 승훈이한테 승부가 걸렸어요. 그리고 인기순위 2위로 팔렸고 근데 의외로 또 승훈이가 외곽 게이트로 밀리면서 외곽에서 초반에 힘소진이 컸고 막판에 제대로 탄력을 보이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좀 남겼는데 부중부담도 덜어냈고 게이트도 잘 받아서 이번에는 선두권 따라가는 공략이라고 한다면 역시 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 이제 5번마 타이거 헌터 역시 27주 장기 휴양 공백을 끼고 나오면서부터 전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옥성이 안장이긴 합니다만 옥성이가 심하다 할 정도로 나오면 스포 때려주고 마무리하고 스포 때려주고 마무리하고 아주 마필을 강하게 만들어놨어요. 오히려 좀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의 강도이기 때문에 5번 타이거 헌터 전력 변화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8번마 놀부시대 역시 뭐 세영이 안장이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붙어서 인기권에서 팔릴 수 있는 마필이고 강자 틈을 벗어난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여기 이제 7번마 스타메이커까지 스타메이커는 직전 경기 이제 방해까지 받으면서 결승선 300m 앞에서 방해까지 받으면서 아쉬움이 좀 남겼었기 때문에 네마필이 갈 것으로 이 네마필의 싸움으로 압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마필 안에서 축이 정확하게 서 있으면 사실은 때리고 가기가 좋아요. 축 잡아놓고 세 방을 가져가면 되니까. 근데 어떤 게 딱히 도드라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다만 저는
2번 인비액티브가 경주 조건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거리는 첫 도전이지만 의외로 좀 전력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번 인비액티브를 축으로 놓고 말씀드린 5번, 8번, 7번 세 마필 5번, 8번, 7번 이렇게 공략하는 것이 기본 공략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장을 좀 더 보시고 충마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충마 선정은 현장 컨디션, 예시장 사상 상황까지 꼼꼼히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충마가 오고 나면 적중이 안 나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이번엔 혼합 4군인데 외산 4등급 마필만 12두가 출전을 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지금 11번 쿨터치, 그리고 8번 머스탱정, 4번 일진화랑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에서 팔리는데 뭐 4번 일진화랑은 사실은 이제 공백 연이은 공백에 출전도 한 줄 미뤄졌기 때문에 사실은 좀 기대치가 적고요. 결국은 11번, 8번 양강구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배당마를 찾는 것이 관건이에요. 뭐 크게 이변 없이 제가 봤을 땐 11번, 8번, 11번 두 마필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1번, 8번, 11번을 단방으로 인정을 하고요. 오히려 배당권에서 마필을 찾든지 아니면 삼복승으로 받쳐갈 수 있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배당을 낸다면 저는 요 7번 히든 캡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7경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옥성 기수가 마필을 열심히 만들어 놓은 5번만 타이건터 이 마필이 승부가 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한번 요거 7번 히든 캡틴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요게 일단 52조 김동균 마방에서 이번 주에 한두 배정을 받았는데 다음 주 출전해서 한 주 땡겼어요. 그러면서 1300을 뛰고 지금 1200으로 거리를 줄였습니다. 요게 지난 2월 1일 날 35주 공백을 깨고 나와서 지금 실전 탐색을 마치고 승부 타이밍을 잡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조금 덤벙덤벙 하기는 한데 원래 이 마필은 이 52조 마방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마필이기 때문에 훈련 강도는 전혀 이상이 없는 마필이고요. 7번 놓고 뭐 8번, 11번이라든지 7번, 8번에 11번, 8번에 7번을 삼복승으로 받쳐간다든지 7번 히든 캡틴을 배당 마필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마필 총 14두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일단 10번마 썬버스터 이 출전 마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승급전에 해당하는 마필인데 3세 마필로서 역시 장점력이 있죠. 데뷔전 우승에 이어서 계속해서 낙승을 이어가고 있고 직전 경주는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이 1400m 첫 도전에 반마신차로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후창 마필과 3마신차 놀부시대하고 3마신차의 여유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승급전이다 보니까 역시 마이너스 4.5kg 보증 2점이 부중 2점도 있어서 뭐 다른 현군 마필들이 조금만 틈을 보여준다면 한번 공격을 강하게 한번 덤벼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 마필 역시 승급전 마필이기 때문에 축으로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강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저는 승급 마필은 앵간함을 안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썬버스터를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8번 이 에코블루 역시 출전 마필 가운데 14두 가운데서 유일하게 포인 마필이고 저는 이 마필을 공략을 합니다. 지금 서승훈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되면서 부중이 55kg로 다시 돌아왔는데 요거 상태가 나쁘진 않습니다. 직전 경주도 이 정정희 기수가 마무리 조기하면서 승부가 걸렸었는데 역시 기승기류 좀 기량 한계를 좀 보였던 마필이고 이번에 승훈이로 안장이 교체가 됐고 승훈이가 이번 주에 마무리 조절하면서 마필 컨디션을 조절을 해놓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8번 에코블루를 인기권에서 팔리는 마필이지만 8번 에코블루를 축으로 놓고 간다 그런다면 앵간한 인기권력이 있는 마필들하고 조합을 해도 배당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일단 8번 에코블루 쪽에 관심을 갖고 공략을 하겠다는 점 참조하시고 현장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경주 후반장 승부처로 배당 역시 꽃배당을 노리고 가는 경주 승부처라는 점 참조하시고 에코블루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4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총 13두가 게이트를 꽉 채웠는데 자, 이번 경주도 뭐 한 3마필 정도가 눈에 좀 도드라지는데 일단 8번 선스트롱 세영이가 직접 안장을 올렸고 훈련을 해서 1700을 뛰고 지금 1400으로 거리를 내려옵니다. 3세 마필로서 아직은 뭐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 선스트롱을 축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상대 마필로 팔리는 게 지금 이 7번마 골드 마운틴하고 1번마 비마죠. 1번마 비마는 이 57kg 자체 최고 부중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관건이에요. 다만 이제 직전 승급전에 혼합 편성에서
착차 없이 오착을 했기 때문에 인기권에서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해보는데 또 게이트도 좋아졌기 때문에 또 기습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1400이다 보니까 부중 또 오히려 안쪽 게이트가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저는 비말을 좀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7번 골드 마운틴이 계속해서 선행 나가서 뻗어버리기는 했는데 거리 적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1번 비마가 아니고 7번 골드 마운틴이 나간다고 그런다면 또 버틸 수 있는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포인 마필이 선행 경합을 펼치면서 따라가는 마필 8번 선스트롱이 쫓아가다가 막판 역습을 노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8번, 1번, 8번, 7번은 인정을 할 수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이 13번 마이에피 이게 이제 처음 끝번 신청을 하고 나옵니다. 이준철 소속 쪽 기수가 안장을 이어가기 때문에 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고 배당을 낸다면 역시 이 김기배 기수가 안장을 얹은 11번 키스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뚜렷하게 보여준 걸음이 없고 승급 이후에 계속해서 바닥을 때리고는 있는데 훈련 상태는 좋아요. 강도도 좋고 또 부중 부담도 어느 정도 덜어냈기 때문에 선두권을 위협하면서 막판에 버티기를 노린다고 그런다면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이 11번 키스미이기 때문에 3복승 배당 마필로 키스미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 선스트롱을 놓고 1번, 7번, 13번 세 두 중에서 한두를 지우시고요. 11번 키스미를 3복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배당 마필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이번엔 이제 국산 3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총 12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양강구도로 볼 수가 있겠죠. 뭐 가파른 전력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이 4번마 신규 강자 무려 6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직전 경주 승급전에서도 최범민 기수가 우승에 성공을 하면서 1400m 소화를 한 마필인데 선입권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지금 발빠른 마필 1번 라크윙을 보내놓고 바로 쫓아갈지 아니면 뚜렷한 이 강선행마가 없다 그런다면 치고 나가서 경주를 끌고 갈 수도 있는 마필이 4번마 신규 강자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다만 이 부중 부담이 관건이죠. 57.5kg 자체 최고 부중 가장 높은 레이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5번 100점 필승하고 같은데 100점 필승은 2등급에서 내려와서 강급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는 높은 거고요. 신규 강자는 현등급 마필 중에서 79로 가장 레이팅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5번마 100점 필승이 이제 배당 마필이 되겠죠. 여기에 10번마 원석 발굴도 직전 이 마주 오너스 기념데이라고 그러죠. 오너스 기념데이라고 그래서 특별 경주 타이틀식 경주로 진행이 됐었던 경주에서 착차 없이 사착을 했던 원석 발굴까지 뭐 3번, 4번, 10번, 1번, 3번, 4번, 1번, 10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져요. 이 9번 시티레이서가 있긴 한데 이거는 출전이 한 주 미뤄졌기 때문에 저는 세게 보지 않겠습니다. 세영이가 훈련시켜놓고 버린 마필이에요. 근데 승훈이가 지금 기승을 하는데 저는 이거 지우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마주가 지금 지원철 마주가 감동시대하고 두 마필을 끌고 나오기는 했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좀 더 보시고요. 저는 일단 예상 방송상에서는 이 마필은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3번, 10번, 1번 4번, 3번, 10번, 1번 4파전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시티레이스를 훌륭해 놓고 기승은 럭키뮤직에 있는 3번 럭키뮤직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00m 레이스지만 1번 라쿠잉이 버틸 수 있는 전력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3번, 4번이 따라가다가 막판 같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3번 놓고 3번, 4번을 인정하는 주력 한 방으로 1번, 10번 정도를 받쳐가는 막권으로 가져가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고요. 2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총 14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웠는데 요 이제 14번 대륙의 별은 외산 3등급 마필입니다. 강급을 당했기 때문에 3등급 자격으로 지금 점핑 출전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레이팅을 보시면 아시겠죠? 69입니다. 레이팅이. 그래서 외산 3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점핑 출전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국산마 7두, 외산마 6두, 2등급 마필들 13두가 출전을 했는데 자, 제가 이번 경주는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고만고만한 전력 상승세 마필간의 접전이 예상이 되는 경주. 일단 세영이가 안장을 얹은 8번 특명 직전에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 레이팅을 높게 받으면서 57.5kg 이렇게 부중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안쪽 게이트 2번마 타피 포인트 역시 직전에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2등급 경기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또 58kg 최고 부정을 받고 있고요. 지금 레이팅을 2번이 95, 그 다음에 8번이 94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5번마 소통시대도
역시 3연승의 가파른 전력 상승세를 보면서 레이팅 94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번 경주 메인 승부처로 가면서 노리고 가는 마필은 이 5번마 소통시대입니다. 21전 동안에 5번밖에는 21전 동안이 아니죠. 3번을 뺀다고 쳐도 18전 동안에 3번밖에는 입상을 못했던 아주 부진한 마필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3연승의 가파른 전력 상승세를 보이면서 완전히 마필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땐 한번 꺾어질 때까지는 가져가도 되는 마필 아닌가 보이죠. 마필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직전에도 충분한 여력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요 정도 편성이라 그런다면은 거리 익숙한 거리 무려 1800을 8번이나 뛰었던 뭐 익숙한 거리이기 때문에 5번 소통시대를 저는 놓고 공략을 하겠고요. 뭐 말씀드린 뭐 8번, 2번, 뭐 이런 마필들 인기권에서 팔리는 마필들 일단 중심으로 본전을 받쳐가고요. 제가 노리는 마필, 배당 마필이 딱 한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 마필을 놓고 배당을 주력으로 때리면서 본전을 받쳐가는, 그리고 그 배당 마필을 놓고 삼복승까지 노려가는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뭐 제대로 톡톡하게 한번 배당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최소한 본전 사수로 적중까지는 뭐 이변이 없는 한 적중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막경주에 가능하면 메인 승부처를 가져가는데 12경주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12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가져간다는 점 참조를 하시고 5번 소통시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4월 4일 토요일 서울 경주 마지막 1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단거리 스프린트 경주가 되겠고요. 외산 3등급 마필 총 14두가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3마필, 3번 스마트조, 5번 비트레코드, 9번 진명강호 요 3마필만이 승급전에 해당이 되는 마필이고요. 거꾸로 7번 금세기는 외산 2등급 마필인데 강급됐기 때문에 외산 3등급 두 번째 경주에 나서고 있는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뭐 5번마 비트레코드 8주 공백이 있고 승급전에 해당이 되지만 직전에 뭐 1000m 이 같이 뛰었던 스마트조를 9마신차로 떠돌리면서 여유롭게 우승을 했고, 뭐 역시 기본적으로 1000m를 1분 01초대에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1200m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죠. 진명강호 역시도 뭐 1000m를 1분 01초대 후반으로 뛰면서 3마신차 여유를 보였던 마필. 그래서 승급전하고 상관없이 이 마필, 이런 마필들이 지금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저도 이런 마필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요 1번마 와일드 미스터리가 전개가 좋아졌어요. 지금 4번 미스마트조가 있기는 한데 게이트 이탈 능력 면에서는 사실은 이 1번마 와일드 미스터리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박으른 기수가 부중이 조금 늘었지만은 안쪽 게이트를 직전 경주에는 공백을 거치면서 나와서 초반에 1400m도 보다니까 선행을 안 나갔어요. 이번엔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됐죠. 단거리 1200m고 게이트가 다시 좋으니까. 그리고 직전 경주는 외산마 편성이었기 때문에 셌습니다. 그래서 승군전 경험을 마친 1번 와일드 미스터리 쪽에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이 1번 와일드 미스터리를 축으로 놓고 거꾸로 승급전에 나서는 5번 비트레코드라든지 진명강호 이런 마필들을 가져가겠고, 일단은 12번 불굴의 신화를 한 방으로 가져가겠습니다. 1번 놓고 12번을 주력 한 방으로 5번, 9번까지 받쳐갈 수 있는 막걸리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고요. 뭐 스마트조는 현장 상태를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12번 쪽에 한 방, 1번 놓고 5번, 9번을 배당 마필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경주부터 13경주까지 각 경주별로 3마필, 4마필, 뭐 승부 경주는 노리고 가는 마필까지 공개를 해드리면서 13경주 모두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일 좀 아시는 분들은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의를 좀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언제든지 뭐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또 알고 있는 이 범주 내의 지식에서는 여러분들께 모든 걸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조를 하시고요. 자, 전반전 3경주와 6경주는 배당 승부처입니다. 그리고 9경주, 12경주, 4개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경주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제가 충만한 공격 노리고 가는 마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는 9번마 수입 2000을 일단은 노리고 갑니다. 그리고 6경주는 전반장 승부처로 2번 클린업 볼트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9경주는 후반장 승부처로 요 8번마 에코블루 쪽에 역시 배당을 노리고 가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12경주는
5번마 소통시대 쪽에 관심을 가지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4월 4일 2, 4분기 첫 번째 경주 서울 경주이자 4월 첫 주차 마유주간 서울 경마, 토요 경마 모든 예상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현장에서 보시고 또 제가 드린 말씀 가지고 이 예상 방송 가지고 막관 압축해 보시고요. 보시다가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저한테 전화하셔서 또 ARS도 한번 들어보시고 문자 신청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일요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같은 족중이 함께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